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나사 오늘의 천체 사진 선정이 된 대한민국 유일의 전업 천체 사진가 권호철 작가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이 천체 사진가라는 게 이게 또 따로 있습니까? 네, 별 전문입니다. 별. 예. 밤하늘에 별을 찍는 천체 사진가고요. 제 직업을 스스로 정의를 했는데 예. 내가 느낀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예.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야. 행복한 직업. 아니 혹시 저기 천문학과나 뭐 이런 데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공은 천문학과는 아니고요. 예. 조선해양공학입니다. 조선해양공학이요? 네, 배 만드는 거요. 원래는 학교 초중고 다니면서 저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이게 12년 동안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항공우주공학 좀 높은데 이건 반반. 조금 낮춰서 조선해양공학 쓰면 이거는 거의 될 것 같아. 아까 점수에 맞춰서 가셨다는 얘기군요. 네, 점수에 맞춰서 갔습니다. 저희 때는 뭐 대부분이 이제 원하는 과도 있지만 네. 그래도 2학년 좀 점수에 맞춰서 서울대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서울대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뭐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네. 아니 그 천체 사진을 찍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2년부터 찍었으니까요. 네. 오래되지. 한 29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아버지 카메라를 뺏어다가 네.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별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별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뭔가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저 어쨌든 이래서 첫 번째 직업은 뭘 선택을 하신 겁니까? 첫 번째 직업은 거제도에 있는 대우 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잠수함 설계를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요? 예, 잠수함 설계. 지금 그 설계한 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키고 있는 바다를 잠수함이 지키고 있죠. 네. 야.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거기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하셨어요?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 데를. 일은 재밌는데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 그 벤처붐이 IMF 끝나자마자 벤처붐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쪽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경을 했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죠. 제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갔죠. 벤처 붐도 꺼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막 또 오래 못 다니고 또 다른 또 벤처를 또 가게 됐죠. 모바일 컨텐츠 쪽 사업을 했어요. 뭐 컬러링, 네. 뭐 벨소리 이런 거 하던 그런 서비스를 해봤거든요. 이건 어떠셨습니까? 그것도 일은 재밌었어요. 근데요. 그 이쪽 사업은 이게 항상 그 주기가 좀 짧아요. 왜냐면 유행이 또 짧으니까. 네, 짧아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좀 쭉 네. 들어보니까 일은 재밌는데 계속 떠나시는데요. 역마살이 좀 있나 봅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로 옮기셨어요? 네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죠. 근데요. 그래도 5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다니셨네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신 게 어디 회사를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또 갈 수 있는 게 그죠? 합격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목표를 딱 하면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제가 잠수함 설계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제 이력서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와 그러더라고요. 이 짧은 한 10년 남짓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직업을 많이 바꾸셨어요. 혹시라도 이직을 할까 내지는 퇴사를 할까 하시는 분들이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급차선 변경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급차선 변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네, 얘기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 사진가로 전업하려는 준비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제가.
10년 이상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사직서 낼 때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회사 한 5년쯤 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황에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됐어요. 오로라를 본 게. 근데 오로라 보러 가려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12월에 다들 뭐 성과급 결정하고 진급 결정하고 이때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요.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 욕 먹으면서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니까. 오로라 보니까. 욕을 먹으면서 가신 거예요? 네, 엄청 싸우고 갔죠. 그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카타르시스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오로라는 밝아질수록 이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초록색이 밝아지면 오로라 댄싱 단계가 돼요. 그래서 댄싱이 되면 이제 오로라가 막 춤을 추죠, 막. 그 다음 단계 오로라 폭풍이에요. 폭풍 상태가 되면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핑크색으로 막 불 타듯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거 보면 거의 울어요. 거의 울고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경이로움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물어본다는 건 무의미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저는 이 오로라도 굉장히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 오로라보다 더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뭐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 월급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다 뭐 사진가, 만화가, 블로거,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안 굶어 죽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밥을 안 굶는 데잖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갈구겠어요.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회사 분위기 궁금한데요. 그렇게 회사에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직서 낸다는 얘기가 목에 탁 걸리지만 걸려요. 못 하잖아요. 이거 뱉는 순간 진짜 끝이니까. 네. 근데 뱉어지더라고. 뭐라고 뱉었어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목에 딱 걸려있던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 다음날 가서 싹 빌어요. 원래는. 감정에 앞서서 제가 뭐 네, 예. 근데 그렇게 툭 뱉고 나서 그날 밤에 누웠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아, 이거 이제까지 내가 이걸 왜 못했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천체 사진 작가로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사에서 운영하는 오늘의 전체 사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등록이 선정이 됐고요. 와. 이 작가님 이거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찍은 사진들이네요. 네. 와. 여섯 번 선정이 됐습니다. 작가님 이걸 어떻게 찍으시는 겁니까? 이게 이때는 밤에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수만 개가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그 불규칙적으로 이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별똥별입니다. 이건 달인데 달 옆에 뭐가 하나 조금씩 찍혀 있어요. 그게 금성인데 달이 금성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계기 월식 사진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이제 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붉게 변하는 현상이죠. 아니 또 이 작가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또 좀 있다 그래요. 이 해 가운데 뭐가 있죠, 이게? 네네네. 이게 뭐가 있네요. 네, 이게 뭐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섬. 우리가 힌트, 동쪽 끝. 독도. 예, 맞습니다. 독도.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찍었는데 일출이랑 겹쳐서 찍은 거죠. 야. 3년 정도 해서 찍었습니다. 에? 3년 시도했죠. 3년. 아니 이거를 3년. 이게 울릉도 독도 태양이 딱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 일직선. 네네네. 정확하게 일직선. 네. 태양의 시직경이 0.5도거든요. 시직경이요? 예, 이렇게 보이는 크기가 하여튼 뭐 이 정도 요만한 크기로 보이겠죠. 태양이. 그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독도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삼각함수로 이 계산하면 됩니다. 생각하고서 또 나왔다. 예, 예. 저기
곽 작가님이 그때 맞아요, 얘기해서 맞아요. 삼각함수. 예.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예, 이게 계산하면 되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왜 난 모를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독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지가 이제 계산이 돼요. 아 그러면 요 정도 딱 독도가 해 가운데 딱 들어가겠구나. 이걸 계산을 하고 찍었는데 첫 회에는 실패한 게 날씨 때문에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두 회째 이제 시도하는데 또 실패하니까 날씨 좋은데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실패하고 이게 울릉도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오는 배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에 울릉도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렇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울릉도가. 그때 이제 안 거죠. 내가 실수한 게 뭔지.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평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으려고 하면 9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독도가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도 맞아야 돼, 높이가. 울릉도가에서 독도가 볼 때 독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높이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 그거 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것도 삼각함수로 계산해 보면 돼요. 야, 그래서 우리가 유퀴즈를 통해서 삼각함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딱 사진 아. 딱 찍힌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야.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이 순간을 봤을 때. 옛날부터 이제 영토 범위 자체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우리 영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찍힌다는 걸 당연히 증명을 했고. 이게 작가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여기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 이 기록이 있대요. 그게 딱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맑은 날 눈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요 이제 찍어둔 독도 일출 영상을 국가에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예, 국가에 제공을 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애국가 첫 장면으로 동해물과 할 때 그 딱 그 동해에서 떠오르는 떠오르는. 독도와 함께 떠오르는 그 장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오늘.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 아니 보니까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싶은 우리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을 나 다 분야라. 양보야.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나란 사람은 야,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 그 SF 동료 SF 작가님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너울 작가님. 네, 그분이 하신 어떤 명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마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판타지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과학의 힘이 마법처럼 놀라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주문은 언어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익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절묘한 그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신기한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서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재밌는 점이 생기죠.